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잘 챙겨줬는데도 곁에 사람 자리는 텅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어긋나는 것 같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왠지 더 외로워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서면 그 말이 크게 마음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이 많지도 않고 칭찬을 잘하지도 않는데 곁에 있으면 왠지 편하고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속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칭찬보다 훨씬 강하게 사람 마음을 녹이는 결정적인 말 5가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이라 믿고 평생 써온 말이 사실은 관계를 서서히 멀게 만들어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말 3가지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칭찬보다 강한 그 첫 번째 말은 쉽지 않으셨겠어요? 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창한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얘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말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도 잘 버티셨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잖아요. 덕분에 다 잘 됐으니 됐지요. 더 심하게는 이렇게도 말하곤 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더 외로워지는 건 왜일까요? 잘 버티셨잖아요 라는 말은 결과를 평가하는 느낌을 주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을 일게 만듭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했는데 상대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반면에 쉽지 않으셨겠어요는 그 사람이 겪어온 노고와 감정을 그대로 알아봐주는 말이 됩니다. 위로나 조언보다 먼저 그 사람 곁에 가만히 앉아주는 말이지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린다고요. 공감의 핵심은 상대의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수연님은 수년째 혼자 병든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바쁘고 시누이들은 멀리 살다 보니 사실상 혼자였지요.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이것저것 조언을 하는 대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쉽지 않았겠다. 친구의 그 한마디에 수연 씨는 그만 울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죠.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 참아온 것들,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있죠. 그 무게를 누군가 알아봐준다는 느낌, 그게 칭찬 100마디보다 더 강렬하게 마음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저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어쩌면 그 사람의 오랜 외로움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그러셨군요 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멋진 위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서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야죠. 저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요. 그게 다 그 사람 잘못이지요. 결코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순간 묘하게 입을 닫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조언이나 평가가 먼저 나오면 내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버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판단해버린 것이죠. 그 미묘한 느낌이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반면에 그러셨군요 라는 한마디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판단도 없고 조언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 짧은 말이 상대로 하여금 더 말하고 싶게 만듭니다. 김갑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공허하고 자신이 쓸모없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아내에게 꺼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라도 배우러 다니세요.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로 그 얘기를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죠.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30년을 한 곳에 있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김갑수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해결책 한마디 없었고 조언도 없었지요. 그냥 들어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그러셨군요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짧은 한마디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큽니다. 나는 지금 당신 편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연한 거다. 틀리지 않았다. 당신의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 어려운 고민을 말한다면 어떤 해결책과 답을 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먼저 건네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셨군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는 더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그건 제가 정말 몰랐어요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년째 멀어진 관계를 하루 만에 되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과도 아니고 거창한 설명도 아닙니다. 그냥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인데 말이지요. 왜 이 말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60대 초반의 박성준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직장 후배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후배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한참 뒤에 우연히 만났더니 그 사이에 후배가 사업에 크게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혼자 감당하느라 연락도 못했던 것이죠. 박성준님은 순간 섭섭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 사이면 말을 해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꾹 참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내가 몰랐군. 그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겠구나. 후배가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배한테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 뒤로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해줬어야죠. 억울한 마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말로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대는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함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말을 안 했어요? 라는 말은 상대의 책임을 묻는 말로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지요. 그 관계에서 다시는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연결을 만들고 동정은 거리를 만든다고요. 왜 말을 안 했어요?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상대와 거리를 만드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 일을 제가 정말 몰랐어요. 라는 말은 자신의 무지를 먼저 인정함으로써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과하는 말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을 한 번에 녹여버립니다. 내가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지요. 오래 살았으니 다 알아야 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면 왠지 부끄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들어 온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의 사정이 있다면 왜 말을 안 했냐고 묻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닫혔던 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은 당신 덕분입니다입니다.
50대 후반의 이정숙님은 수십 년째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낼 때마다 주변에서는 늘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남편도 으쓱해하며 기뻐했지요. 그런데 정작 그 세월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을 꾸려온 이정숙님은 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뒤에서 든든히 있으니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거야. 이정숙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이죠. 왜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서운함을 한순간에 녹여버린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노력으로 돌립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 물론 당연한 말입니다. 실제로 노력한 것도 맞고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된 일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이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말로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온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공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이지요. 그리고 그 서운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조금씩 멀게 만들어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칭찬은 잘한 것을 평가하는 말이지만 당신 덕분입니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게 힘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단순한 칭찬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상대의 마음에 닿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늘 곁에 있는 친구, 말없이 도와준 동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늘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문득 고마운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말해보십시오. 당신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수고로웠던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안아줄 것입니다. 5번째 말은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입니다. 지나간 일을 뒤늦게 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굳이 다시 꺼내서 뭐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대 초반의 김미숙님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와 우연히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훌쩍 지나 있었죠. 안부를 주고받다가 친구가 지난 겨울에 몸이 좋지 않아 한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슬쩍 꺼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김미숙님은 그냥 넘기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친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사실 그때 좀 무서웠어.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몇 달이 걸렸던 것이죠. 두 사람은 그날 전화를 끊지 못하고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박수철님은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몇 년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될 거라는 말도 왠지 공허할 것 같고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은 후 어느 날 함께 밥을 먹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 아들이 밥을 먹다가 잠깐 멈추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시절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의 마음을 더 끈끈하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왜 이 말이 이토록 강한 힘을 갖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일은 굳이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이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침묵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관계를 겉돌게 만듭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감정을 혼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관계 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남는 것이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지나간 일이라도 그때의 감정을 알아봐주는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못한 채 지나간 순간들이 쌓입니다. 그때 고마웠는데 말 못한 것, 그때 미안했는데 표현 못한 것,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있죠. 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있을 뿐이지요. 오늘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 지나가듯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칭찬 100마디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이 말버릇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관계를 망친다는 것,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본인이 전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가 혹시 내 말버릇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 첫 번째 말은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털어놓을 때 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그때 제 말을 들었어야죠.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50대 중반의 박현숙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인이 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박현숙님은 그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걱정이 됐었고 말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그때 말릴 때 들으셨어야죠. 그 지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 지인은 힘든 이야기를 박현숙님에게 꺼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이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걸까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충분히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했어요는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 다시 한번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됩니다.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니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일이 벌어진 뒤에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느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가 말로 표현되는 순간 상대에게는 공감이 아니라 심판으로 들리는 것이죠. 관계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상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군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옳았다는 말은 참으십시오. 그 순간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멀게 만드는 2번째 말은 별거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입니다.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경우로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상대가 너무 걱정되고 힘들어할까봐 상처를 덜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다치게 됩니다. 50대 후반의 정수연님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한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다른 데 들어가면 되지. 요즘 그런 일 많잖아. 친구는 진심으로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연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내 억울함이 별거 아닌 일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왜 이 말이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걸까요? 힘든 일을 털어놓는 사람은 그 감정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는 충분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는 그 무게를 단번에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말이죠. 상대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털어놓은 사람은 내 감정이 과한 것이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위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줄여주려 하기 전에 먼저 그 감정이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것을 알아봐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이 힘들겠어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괜찮다는 말은 잠시 참으십시오. 상대의 감정이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봐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관계를 멀게 만드는 세 번째 말은 저도 그런 적 있어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감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상대와 같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요. 나도 알고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말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이명자님은 오랫동안 돌봐온 어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그 이야기를 꺼냈지요. 한참 듣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우리 시어머니 모실 때 말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순간부터 대화는 친구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명자님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도 꺼내지 못하고 자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이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걸까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는 공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말할 기회를 빼앗아가는 말입니다. 내가 털어놓으려던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상대 이야기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털어놓던 사람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듣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하려다가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진짜 공감은 내 경험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경험이 충분히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지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내가 상대를 나의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상대의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될 때까지 그냥 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셨군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내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칭찬보다 강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말 5가지와 우리가 좋은 말이라 믿고 써왔지만 관계를 서서히 멀게 만드는 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칭찬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칭찬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는 것, 그 사람의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느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을 짧은 말 한마디로 전달하는 것이죠. 거창한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표현도 필요하지 않지요.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격의 시선이었습니다.